김종인 위원장의 어제 발언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전국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윤두현 의원은 YTN 보도국장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셨고 경북 경산이 지역구입니다. 네, 앞서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여러 말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두현 의원님의 생각은 무슨 어떤지요? 예, 사과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 이 사과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네. 보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일은 네. 국민들에게 사과를 저지를 만한 일을 저지른 게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재임 동안 늘 조심하고 특히 이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느 정권이든 출범하고 5년이 지나면 바뀝니다. 네. 바뀐 다음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합법적이고 적정 절차에 따라서 이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께 사과할 때 네. 사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네. 저 사람 네. 진짜 진심으로 하는구나 진정성이 하는 있다. 이런 진정성이 느낄 수 있도록 네. 사과 주체, 사과 내용, 사과 시기 그리고 당내 이 의견 수렴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 한만도 못한 그런 사과가 되기 십상이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방금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뜬금포 사과, 뜬금포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말입니다. 근데 당내 반응 지금 조금 전에 저도 언급했고 우리 윤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좀 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당 내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 네.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같은 분은 네. 이 말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한 걸 조금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옮기다 보면 맞습니다. 혹시 말이 빠져서 오해를 부를 수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굴욕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진심, 네.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린 것,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반면에 박대출,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유한국당 대표진인 홍준표 의원은 네. 방금 네.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원색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원색적이네요. 배알도 없는 정당. 이게 예, 원색적입니다. 그렇게 좀 심한 이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이 네. 이 고향입니다. 배출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의 한 중진 의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 예. 라는 차원의 의사표현 아니냐 하면서 좀 조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더욱 제가 봤을 때 참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이 사과가 복잡 미묘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여당의 반응도 헷갈립니다. 민주당 반응. 예. 그 이낙연 대표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잘 하신 일이다. 앞으로 이제 당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반면에 네. 정청래 의원은 그 서울 지하철 사고로 출근길 시민이 불편하면 네. 서울시장이나 지하철 공사 사장이 사과하고 해명하고 해야지 왜 떠내기 승객이 사과하냐. 어? 이거는 코미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미리 막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앞서서 이제 우리 윤 의원께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주체나 시기에 사과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시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무슨 뜻인가요? 예. 예,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그 뭐 아쉬움, 안타까움의 이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 사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렇게 표준 한국어 대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잘못이 있었던 그 시기,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에 계셨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이 뭐 승객이다. 승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떠내기 사과라고 극단적으로 평화하는 겁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 행동이 워낙 돌출적이다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는 말입니다. 그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또 국민들 중에서도 배현진 의원도 떠내기라는 말은 한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표현하는 것과 바깥에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네. 내가 하면 자기 반성이지만 네. 남이 하면 비난입니다. 네. 예. 네. 그 비난과 반성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일부에서는 물론 우리 그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입니다. 사실상 이제 당을 이끄는 그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니 네. 그 자기의 위치고 또 사과할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하셨다면 시기, 내용, 그 방식을 놓고 폭넓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있었으면은 그런 게 없었다. 좋았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예, 뭐 시기 문제 이야기하면 항용 늘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날, 네. 어제죠. 어제죠. 15일인데 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법을 밀어붙였죠. 예,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남북관계법, 국정원법, 그리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제3법이라는 이름의 경제관련법. 기업에서는요, 규제3법이라 그럽니다. 네. 예, 그거를 충분한 심의 없다가 아니라 수박 그달기식으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필리버스터도 강제로 종료시키면서. 예. 네. 그리고 이게 필리버스터도 그러지만 이 국회 그 해당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진짜 문제가 없느냐. 제대로 심사를. 이 법안을 만들 때는요. 네. 기대하는 효과와 네. 우려되는 부작용 네. 이걸 나눠놓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없나. 네. 그런데 이거 거의 없었다. 제로에 무한히 접근하는 심의 과정이었다. 어?
그 리미트에는 이제 제로. 그래서 이제 제로로 접근하는. 네. 그래서 180석에 육박하는 이제 의석수를 내세워서 그렇게 법안 날치기 처리를 마무리한 그 다음 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정치적 상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보면 그 다음 날은요 규탄 성명, 그런 항의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전혀 없고 네. 갑자기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다. 두 전 대통령께서 구속된 되게 된 그 잘못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 뒷받침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이 시기에 부적절함 때문에 그래? 이가 지금 저렇게 엉터리 법안 막 날리고 코로나19 백신 엉망이고 그런 게 저 사람들이 과거 잘못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한 됐다. 때문에 네.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네. 겪는구나. 여당 입법 독재를 도와준 꼴이다. 입법 독재를 정당화한 꼴이다. 모양이다. 네, 모양이다. 그래서 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저 국민의힘이 겪는 어려움,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그 어려움이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 자유한국당, 네. 그 새누리당 그리고 한나라당 네. 이 당이 잘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저는 시기가 이야기를 대단히 했습니다. 부적절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군요. 중요한 건 이제 또 사과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과 내용은 우리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았겠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보입니다. 고민의 흔적이. 김 비대위원장은 이 어제 사과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 그리고 폭정, 이런 것을 그 보고 부분도- 실망한 그 중도층들이 우리 당 쪽으로 네. 지지를 그렇게 바라고 했겠죠. 예. 네. 이제 그러면서 또 고정 지지층도 확고히 안고 유지하는 간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전 대통령의 잘못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이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절절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당이 의도한 대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만은 좀 당내 의견 수렴에 좀 더 이 신중하고 좀 성의를 보였다면 예. 이런 것을 놓고 하는 그런 이 사과 주체 시기 놓고 이 불필요한 시비 생기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 부족 뭐 이런 게 있었다. 예. 또 내용도 사실 뭐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와 폭정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게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결국 입법 독재 혹은 입법 독재의 그 정당성 이런 걸 오히려 도와준 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예, 이제 이 뉴스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죠. 우리 이 뉴스를 만드는 윤 의원께서도 YTN 보도국장을 하셨는데 그 업무를 오래 했는데 내가 이 어제 그 사과를 보고 내가 기사를 쓰면 어떻게 쓸까? 그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는 사과했다. 과거에 잘못했다. 이런 게 훨씬 더 부각되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불필요한 시비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예. 제가 꼭 이 말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자성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소통 부족,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자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순간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이 국민들 눈에 우리 당이 변했다. 꼰대 집단, 수구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효과적으로 이제 지금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마지막으로. 예, 정당은 정치적으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이 당자가 무리 당자거든요. 네. 그 집 밑에 창이 있고 그 밑에 거물 흑자가 있습니다. 네. 힐백자를 썼으면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렇군요. 그 정당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네. 이 가치관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당의 목표고요. 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집권이다. 집권해야 우리 가치관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은 지금 하다 보면 정당이 자꾸 집권을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 우리 정치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뭐 간혹이 아니라 자주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정당이 돼야 된다. 뭐가 지금 당장 유리하겠나 이 생각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정당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기간 너무 얇으면 안 된다. 예. 네. 일순간 믿을 수 있는데 앞에 행동 지금 행동 다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좀 비유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집 잔디밭 보기 좋다고 탐내지 말고 네. 내 집 앞을 잘 가꾸어서 네. 이웃 사람들이 우리 집 앞 이 잔디밭을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몰가치적이고 네. 기회주의적인 정책, 절대 이런 정책은 중도층을 잡을 수 없습니다. 몰가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중도층을 추수하기보다는 이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 가지고 때로는 일관성이 있게. 때로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섬기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네. 중도층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당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두현 의원 경북 경산 출신 의원이십니다.